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샤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킨지에서 아주 재미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비욘드 인컴 이러면서 아시아 소비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라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소개하는 이유는 먼저 일반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그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와 자원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이렇게 엿봄으로써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목으로는 도시로 전에는 몰려왔다면 이 도시 안에서 이미 성장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가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그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부국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그 G2로 불리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원래부터 컸고, 대한민국도 요새 뭐 거의 선진국 반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어드밴스드 컨트리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일본은 이 선진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이 안에 나라들을 보면은 소비에 있어서도 일차적인 상품에서 서비스로 나가고 있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뭐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그런 얘기,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장표인데요. 그 10가지의 소비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1인 가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4인 가구가 기본이었는데 아시아에서도 뭐 혼자, 둘 이런 것들이 들고 있고 점점 나이를 먹고 있더라. 그리고 디지털의 속도가 빨라진다. 여성의 목소리, 소비력이 커졌다. 온라인이 이번 코로나에 보다시피 그 채널로 복합 채널로 강하게 등장했다. 또 아시아에 있는 브랜드,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라는 것들이 그 활성화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수집이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키워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보면요. 그 중국이나 다른 인도는 상당히 젊죠. 그런데 시계열적으로 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아래쪽에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또 미래인데요. 인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 중에서 시니어들의 소비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보시면 검은색과 그 파란색 비중을 보시면요. 점점 그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니어스 투데이 그래서 60에서 69세인데 한 92%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세대 2030년에 이 세대가 될 50에서 59세는 100%가 될 거다라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명한 우리나라의 인프라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더 특히 그렇죠.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장표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장표인데요. 그러면 어디서 영향을 받고 또 누가 그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은요 주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향을 영향받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받지만 실제로 구매에 영향을 주고 사고 이런 것들 방법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그 대기업이나 그런 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요. 그러면 어떤 것도 오너십에 관련한 것,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에는 무조건 뭐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구독을 해서 빌린다거나 저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구독을 해서 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데이터 관리도 중요해지니까 클라우드도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중단도 해보고 했는데 이런 디지털 시대,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욱더 필요해졌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도 커지는구나 또 느끼고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 보면 중고품에 대한 그 활성화, 그리고 디지털로 소유하려는 것, 이런 것들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글로벌 장악력으로 봤을 때 슈퍼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말씀드린 그 SNS나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미칠 영역들이 쭉 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여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외국에서는 한다고 하고 최근 이제 빅테크 규제가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비자 관점에서도 어떠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여성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러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여러 개의 정체성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게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감사한 게, 제 캐릭터가 여러 개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유튜버로 이렇게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뭐 최근에 이제 생긴 직함인데 PD라는 개념도 생겼고 또 어디 가면 뭐 상임이사라는 것도 있고 어디 가면 대표도 있고 어디 가면은 뭐 자문위원도 있고 그 어디 가면 또 모더레이터도 있고 어디 가면 컨설턴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가 물론 다 비슷한 영역이지만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퇴직한 프리랜서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유재석 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색다르게 보고 색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지속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나는 인생 1막 있었고 2막에 화려한 2막이 계셨고 이제 은퇴의 삶이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질 거고 또 거기서 다시 초기의 인턴처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트렌드가 감지되고 있고 그 속에서 아시아가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시니어들의 잠재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질문은 우리나라의 시니어들 특히 이제 최근에 베이비 부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지 저는 이쪽에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K컬처로 대변되는 한국의 컨텐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은퇴 후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액티브 시니어인 베이비 부머를 위시한 한국의 시니어들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